안녕하세요. 혹시 최근에 리제티 컴퓨팅 이 이름 들어보셨나요? 지난 1년 동안에요. 주가가 무려 1820%나 폭등했답니다.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정말 엄청난 화제를 몰고 있는 기업인데요.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상승세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시장의 뜨거운 관심과는 좀 다르게 아직은 뭐랄까 뚜렷한 상업적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초기 단계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마치 높은 잠재력만 보고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처럼 미래 가치를 잔뜩 끌어다 쓴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흥미로운 기업 리제티 컴퓨팅에 대해 아주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재정 상태는 탄탄한지,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기회와 위험 요인은 무엇일지 함께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작년 8월이었죠. 리제티가 36큐빗 규모의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양자 연산의 핵심인 2큐빗 게이트 정확도를 99.5%까지 높였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큐빗 수가 늘어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할 점은 그 99.5%라는 정확도 수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스템이 모듈식으로 설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큐빗짜리 작은 칩렛 4개를 마치 레고 블록처럼 연결해서 36큐빗 시스템을 만든 거죠. 99.5%라는 정확도는요, 양자 오류 정정 코드를 적용하기 위한 그 문턱값에 아주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입니다. 네, 오류율이 너무 높으면 계산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 정도면 이제 의미 있는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을 빨리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이게 양자 컴퓨터의 실용화에 정말 중요한 열쇠군요. 그럼 모듈식 구조는 왜 특별한 건가요? 기존에는요, 보통 하나의 큰 칩 위에다가 가능한 많은 큐빗을 집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칩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랄까 결함 없이 완벽하게 만들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흔히 수율 문제라고 하죠. 리제티는 바로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미 검증된 작은 칩렛들을 만들어서 이걸 이어붙이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예를 들면 고성능 컴퓨터 만들 때 GPU 여러 개 연결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이해가 되네요.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앞으로 뭐 100큐빗, 1000큐빗 그 이상으로 확장하는 데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안에 100큐빗 이상의 시스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모듈러 전략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리제티가 사용하는 기술 그 자체도 좀 독특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리제티는 초전도 큐빗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절대 영도, 그러니까 영하 273도에 거의 가까운 극저온 환경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요. 하지만 큐빗 간의 연산 속도가 수십 나노초, 그러니까 10억분의 1초 수준으로 매우 빠르다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수십 나노초요? 와. 네, 이온 트랩이나 중성환자 같은 다른 방식에 비하면 뭐 100배에서 1000배 이상 빠른 속도죠. 제한된 시간 안에 더 많은 연산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자 정보라는 게 워낙 불안정해서 금방 상태가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기술은 없겠죠. 속도가 빠른 대신 혹시 다른 단점은 없을까요? 또 경쟁 기술 중 일부는 위제티의 초전도 큐빗보다 큐빗 상태가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아, 안정성이요. 네, 그쵸. 즉 큐빗의 수명 혹은 결맞음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더 길다는 거죠. 결국 양자 컴퓨팅 기술 경쟁은 속도, 안정성, 확장성, 비용 뭐 이런 여러 요소들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제티는 그중에서도 속도와 모듈러를 통한 확장성, 여기에 베팅한 셈이죠. 네. 기술적인 잠재력은 확실히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런 첨단 기술을 개발하려면 정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요. 리제티의 재무 상황은 좀 어떤가요? 기술 발전 속도만큼 돈도 잘 벌고 있나요? 그 부분이 현재 리제티가 직면한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2025년 2분기 매출을 보면요. 18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310만 달러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네, 줄었다고요. 네.
회사 측에서는 뭐 계약 시점의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걸 성장세라고 보긴 어렵죠. 주 수입원은 자체 개발한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접근권 판매나 특정 고객을 위한 맞춤형 양자 알고리즘 개발 용역, 그리고 정부 연구과제 수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직은 본격적인 상업 매출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좀 작죠. 매출이 그 정도인데 그럼 비용은 어느 정도나 나가는 건가요? 같은 2분기에요. 영업 손실이 무려 1,99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1,990만 달러요? 와, 매출의 10배가 넘는데요? 그렇죠. 매출의 10배가 넘는 돈이 연구개발이랑 운영 비용으로 그냥 나간 거죠. 이게 바로 양자 컴퓨팅 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투자가 계속 필요한데 아직은 의미 있는 시장이 열리지 않은 상태인 거죠. 와, 매출보다 손실이 10배 이상이라니. 그럼 이 회사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건가요? 자금은 충분한 건지 모르겠네요. 다행히 최근에 아주 큰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습니다. 오, 그래요? 네, 무려 3억 5천만 달러를 유치했죠. 덕분에 2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부채는 거의 없고 현금성 자산만 5억 7천만 달러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략 2026년까지는 추가 자금 조달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연구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3억 5천만 달러면 정말 큰 돈이네요. 그런데 이 자금 조달을 두고 좀 다른 해석도 있다고요? 네, 일각에서는 이 자금 조달이 당시에 막 급등했던 주가를 활용한 좀 기회주의적인 결정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경영진 스스로도 현재 이런 높은 기업 가치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주가가 높을 때 미리 자금을 확보해 두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군요. 물론 미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금으로 기술 개발을 더 가속화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일 수도 있고요. 신실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하지만 이 대규모 자금 조달이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경영진의 좀 복잡한 속내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 이 점은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아직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든든한 지원군도 있다고요. 미국 정부기관에서 리제티를 주목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 흔히 다르파라고 불리는 곳이죠. 다르파는 과거에 인터넷, GPS, 스텔스 기술처럼 정말 세상을 바꾼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했던 곳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이 다르파가 최근 유틸리티 스케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용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의 양자 컴퓨터 개발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리제티를 IBM이나 아이온큐 같은 아주 쟁쟁한 기업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의 수행기관 중 하나로 선정한 겁니다. 와, 다르파의 선택을 받았다니 이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실질적인 자금 지원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명예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상당한 연구 자금을 지원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르파의 그 까다로운 기술 검증 과정을 통과했다는 상징성이에요. 이건 리제티의 기술 로드맵과 접견 방식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차원에서 인정한 셈이니까요. 기업 신뢰도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죠.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양자 컴퓨팅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국가적인 기술 패권 경쟁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시행 중인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NQI에 더해서 추가로 수십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고 에너지부 역시 별도의 대규모 예산을 책정했어요. 유럽연합도 자체 예산과 회원국들의 투자를 합쳐서 100억 유로 이상을 쏟아붓고 있고요. 중국 역시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양자 기술 굴기를 추진 중입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리제티가 미국 정부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에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기술 이야기할 때 모듈러 방식이 리제티의 핵심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이 방식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듈러 접근법은 리제티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 철학입니다.
반도체 공정을 떠올리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하나의 거대한 웨이퍼를 통째로 완벽하게 만드는 것보다 작은 칩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어붙이는 것이 수율이나 생산성 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거든요. 양자칩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 칩에 수천, 수만 개의 큐빗을 집적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정말 엄청난 도전이에요. 실제로 그런 단일칩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IBM이 2023년에 1111큐빗짜리 콘돌이라는 상당히 인상적인 프로세서를 발표했지만 그 이후로는 더 많은 큐빗을 집적한 단일칩 발표 소식은 좀 잠잠한 편입니다. 물론 IBM도 모듈러 방식을 연구하고는 있지만 리제트는 훨씬 일찍부터 이 모듈러 설계와 생산에 집중해왔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리제트는 팹1이라는 자체 생산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요. 아, 자체 생산 시설까지요? 확실히 진심이네요. 그렇죠. 이건 뭐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내부에서 통제하면서 모듈러 전략을 최적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힙니다. 만약에 리제트의 이 모듈러 방식이 성공적으로 확장성을 증명한다면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류 방식과는 좀 다른 길을 선택한 미래를 내다보은 과감한 베팅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건 역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리제트의 가장 차별화되는 포인트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기술, 재무, 정부 지원, 핵심 전략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할 만한 부분, 바로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 문제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주가가 1820% 폭등했다고 했는데 현재 리제트의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현재 리제트의 시가총액은 대략 53억 달러 수준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7조 원.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1년 매출은 약 1,1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는 지표를 계산해 보면요. 무려 495배에 달합니다. 495배요? 와,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인가요? 다른 기술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요. 현재 AI 열풍의 중심에 있고 실제로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약 40배 수준입니다. 아, 이익 기준으로 40배. 네. 이익 기준인데도 그렇죠. 근데 리제티는 아직 이익은커녕 매출 대비 손실이 훨씬 큰 상황인데도 미래의 매출 대비 주가가 495배라는 것은 정말 이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뭐 리제티뿐만 아니라 아이언큐 같은 다른 순수 양자 컴퓨팅 상장사들도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에요. 현재 실적은 거의 없고 오직 미래의 엄청난 성공 가능성, 그러니까 꿈을 먹고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높은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버품이라고 봐야 할까요? 거품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성공했을 때 가져올 그 파급력을 생각하면 현재의 가치 평가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성공 가능성만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주가에는 미래의 리제트가 기술 개발에 완벽하게 성공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거의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 많은 기대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 네, 그렇죠. 이는 필연적으로 엄청난 변동성과 위험을 내포합니다. 만약 기술 개발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혹은 상업화에 실패할 경우 주가는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적인 사례 같네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그래서 관련된 분석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위험 감수 성향이 높은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리제트 같은 이런 초기 기술주 비중은 2% 이하로 극히 제한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2% 이하요? 굉장히 보수적이네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리제트가 기술적 성과를 넘어서 실제로 의미 있는 매출과 이익을 내는 등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때까지는 투자를 보류하고 관망하는 편이 낫다. 이런 조언이 지배적입니다. 미래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섣불리 투자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오늘 리제티 컴퓨팅이라는 한 기업을 통해서 양자 컴퓨팅 산업의 현재와 미래, 또 기회와 위험을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혁신적인 초전도 큐빗 기술, 그리고 특히 앞서 나겨는 모듈러 전략은 분명 주목할 만한 강점입니다. 여기에 달파와 같은 정부기관의 신뢰와 지원, 그리고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 확보한 든든한 현금, 이것도 긍정적인 요인이죠. 반면에 아직은 너무 미미한 매출과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영업 손실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실적과 비교했을 때 극도로 높은 기업 가치는 상당한 부담이자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 자체가 아직 상업적으로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그런 근본적인 불확실성도 여전하고요. 결국 양자 컴퓨팅 분야, 그리고 리제트 같은 기업에 대한 평가는 엄청난 미래 잠재력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높은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술 혁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 또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냉철한 위험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이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리제티든 혹은 다른 어떤 경쟁자든 정말로 세상을 바꿀 만한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 개발에 성공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재무적인 성공이나 투자 수익률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과학, 의료, 금융, 안보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해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